운영위원회는 몇 명이어야 하고 회의는 몇 번 해야 하나요? 회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와 권팀장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매뉴얼에도 이 법령에 대해 반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양원 평가 지표 3번 운영위원회입니다.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합니다. 정기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횟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회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제목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평가 기준 바로 읽어볼게요. 평가 기준 1번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이 적정하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인원에 대해 알 수가 있죠.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을 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어야겠죠. 2번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확인 사항으로는 회의 일자, 회의 내용, 참석자 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횟수가 여기서 나오네요. 분기별 1회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이 확인사항 3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3번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회의 내용에 운영위원회 위원, 종사자 대표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다. 포인트는 종사자 대표 반기별 1회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종사자 대표의 발언을 확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종사자 대표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겠죠. 4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 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3번 항목과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반기별 1회 종사자 대표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냈으면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영하라라는 겁니다.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번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보고 내용으로는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실시한 노인인권 보호 교육, 청취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발언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 대표가 반기별 1회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진행한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 대표에게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평가 매뉴얼에는 노인인권 보호 지표에 있었던 내용인데 운영위원회 지표로 편입됐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면 되는데 3번, 5번 항목에 따라서 종사자 대표, 수급자 대표, 보호자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회의 안건으로는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인권 보호 교육 진행 상황,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 적용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이라고 되어 있고 기준 2번에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객관적 증빙 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평가 기준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영상회의도 되나 봐요. 뒤에서 확인 방법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회의를 할 경우 증빙 자료는 2025년 1월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준 5번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청취 내용과 노인인권 보호 교육 보고 내용은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신설된 항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청취 내용, 노인인권 보호 교육 보고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볼게요. 기준 1번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평가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2번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법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항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밑에 1번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6번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번 그 밖의 시설의 장애 운영위원회에 붙이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안건으로 삼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항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회계, 예산, 결산, 그리고 뭐 후원금,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발생한 뭐 사고 같은 부분들, 그 외에 뭐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종사자, 처우 개선, 보호자, 의 의견, 뭐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 개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안건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참석자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작성해야겠죠. 운영위원회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나 영상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영상 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 회의를 실시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보관한다. 아까 지표 적용 기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원래는 대면 회의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영상 회의도 인정해 주겠다고 변경됐습니다. 대신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대요. 즉 영상 회의를 캡처한 사진이나 녹화한 영상을 평가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준 3번 종사자 대표의 발언 내용은 기준 2번 회의 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종사자 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작성하라라는 뜻이죠. 기준 4번 종사자 처우 개선 의견 반영은 관련 자료, 영수증, 사진,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연 1회 반영해야 했었죠. 아까 평가 기준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사자 대표가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새벽에 춥다는 의견이 많아 요양보호사실에 난방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사서 요양보호사실에 배치했습니다. 그럼 근거 자료로 전기장판 구입 영수증, 요양보호사실에 전기장판을 배치한 사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기준 5번 보고 내용과 청취 내용은 기준 2번 회의 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회의록에 작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운영위원회 명단을 준비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이 22년 1월부터였기 때문에 명단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명단을 준비하면 됩니다. 중간에 위원이 변경됐으면 명단도 여러 개가 나오겠죠? 두 번째,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아까 평가 지표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회의 일자, 회의 내용, 참석자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석자 명단은 별지로 뺐습니다. 회의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했었고 반기별로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인권 보호 교육 보고,
노인 학대 예방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니까 매번 공통 안건으로 포함시키는 게 관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시를 보면 지금이 1분기니까 전년도 결산 보고, 직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회의 내용에는 참석자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대본 형식처럼 작성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안건인 이제 회계 결산 보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시군구에 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안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다음 2번 직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호자 대표가 우리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위원장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기관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우수사원 포상, 경조사비 지원, 뭐 명절 선물 세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듣습니다. 종사자 대표가 야간 근무할 때 직원들이 출출하다고 하니까 빵이나 컵라면 같은 간편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위원장이 비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관련으로는 우리 기관이 2월 25일에서 26일에 전 직원 대상으로 노인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보호자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어떤 게 학대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대 유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르신의 요양원 생활을 궁금해하니까 사진을 많이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회의 결과도 한번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뭔지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기 편하도록 회의 결과를 작성을 했고요. 회계 결산 보고를 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하겠다. 직원 처우 개선으로 종사자 대표가 냈던 의견인 야간 근무자를 위한 간편식을 휴게실에 비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평가에서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연일의 이상.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간편식을 구매해서 비치를 했다면은 간편식 구입 영수증이랑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 비치한 사진을 같이 첨부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으로 1분기에 교육을 언제 했는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대표가 냈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사진을 이제 매일매일 업로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작성해봤고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과 함께 저는 이제 서명까지 작성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서명은 필수 사항은 아닌데 실제 회의를 진행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명까지 첨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요양원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작성이 수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드린 관련 서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